역시나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조용하게 이쪽으로 순환매 되고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 우려에도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2970대다. 어제 얘기잖아요. 야, 이거 뭐 진짜 중동 리스크가 있는 거 맞아라고 할 정도로 어제 셌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장중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요. 순환매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코스피 3000 직전에서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3,000을 못 넘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2,998.62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뒤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루 하고 그리고 바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콘텐츠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2990선에서 코스피 PBR 1 수준이 되면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셈이거든요.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긴 한데 하루 만에 지정 확정 리스크를 뚫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유가 상승되고 중동 리스크 심화되고 이러면 대외 불확실성되고 코스피의 특성상 이러면 빠져야지 정상인 건데 국내 증시는 유동성을 무기로 한 수급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잘 봐야 되는 거는 하락을 하더라도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급격한 시세 붕괴가 아니라 매수 유입도 꾸준한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오버슈팅 개념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관세 우려가 다소간에 사라지면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9일에 이제 상호 관세들이 정리가 될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다 올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하고는 됐고 안 됐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도,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뭐예요? 지주사, 저 PBR, 금융, 증권, 보험, 그다음에 건설 이런 애들은 뭐 자본시장 개편 기대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지분들이 좀 조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강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원전, 친환경, AI 이런 애들도 정책 기대감이 반영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제 개편 세 번째, 즉 배당 소득 개편 기대감이 좀 있는 거예요. 기대되는 시장 변화랑 그 다음에 이미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랑 저평가 해소 요런 것들 이로 인한 소외주들이 반등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거는 세게 일어났습니다. 막 100%씩 올라간 게 있어요. 저 PBR주, 지주사, 금융, 증권주 등이 강하게 반등한 상황이고 이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AI 등도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배당 촉진, 세제 개편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데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 뭐예요? 배당입니다. 그거를 촉진하는 세제 및 제도 개편이 이미 언급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요거 배당 소득세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 성향이라는 게 35% 이상인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중과세 성격이라는 겁니다. 배당 소득은 법인 경제 활동에 따른 결과물인데 법인세 납부 후에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건데 거기다가 과세하는 거다.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한다. 이중과세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에게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법인 26%의 배당 성향은 되게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배당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낮아진 거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혜택을 강제적으로 늘려주면 배당을 할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업 투자 매력이 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상황은 기업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단기 투자만 지금 하게 되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의 그런 증권 방송이나 경제지들도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뭐 같은 업을 하고 있긴 한데 단기 실현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사업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사업적인 영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자주 해야 돼. 매매를 자주 해야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증권사들도 매매가 자주 일어나야지 수수료가 벌어요. 요런 구조들도 지금 있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가 단기 투자가 답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물론 그렇죠. 대한민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건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장기 투자를 좀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래갖고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고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들인 거죠. 유인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금 종합소득세 분리해서 분리세율로 과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35%의 배당 성향이 넘어가게 되면은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만, 2천 초과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되면 27.5%. 그래가지고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때려버려가지고 다 맞아버리면은 이거를 절반을 세금을 내버리면은 할 필요가 없고, 특히 대주주나 돈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 배당 받아갖고 1년에 그거 한 번 받아가지고 반 세금 내느니 그냥 돌려가지고 내가 트레이딩하고 말지. 내가 대주주라면은 그렇게 해갖고 셀프 배당을 했는데 전부 다 세금 내는 거면은 세금 안 받고 이거 세금 안 내고 안 하고 말지. 나는 월급 늘려버리던지 아니면은 내 법카 쓸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도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유인책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일반 주주도 같이 배당을 받는데 땡큐 베리마치가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큰 손들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정책 기대감입니다.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시선을 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배당 성향의 의미하고,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좀 보는 요령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35% 배당 성향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꼭 넘어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낮은 애들도 얼마든지 한 몇 퍼센트 모자라면 조금 올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배당금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배당 성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당 성향이 높으면 많이 벌었는데 그걸 많이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최소한 여기서 35%는 나눠라 라고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35% 정도면은 이제 올릴 만한 32, 3%, 30% 언저리 애들, 얘네들은 조금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배당 성향이 높은 애들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배당을 줄 때 꾸준하게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년 정도는 배당을 해주고, 그래갖고 한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요런 종목들을 쭉 나왔는데,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는 어제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업은행, 강원랜드, LGU 플러스 요런 애들이 올라갔고, 하나증권은 시젠, 강원랜드 이렇게 꼽았는데,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3년간 배당은 아닌데 배당 성향이 높은 애들이 제약바이오 애들이 좀 많아요. 네, 제약바이오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제가 안 가지고 온 거는,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어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여기 보면은 뭐 증권사에서 준 건 그렇게 특징적인 게 없어가지고 세 가지의 좀 리스트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당 성향 30% 이상, 배당 수익률 5% 이상, 그 3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기준인 건데, 강원랜드, 뭐 NH, KTNG,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애들이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의 이제 1차적인 위기는 좀 지나갔어요. 유심 해킹에서. 근데 이제 당국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지나, 이게 마지막 그 조정이 나올지 아닐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번호 이동을 조금 이제 받을 수 있게 돼갖고 신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이상 뺏기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최근에 주가가 쬐끔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당 지속 기간이 유지되는 곳들은 보통 금융통신, 리츠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리츠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포스코홀딩스는 배당 성향이 좀 떨어져요, 얘네들은. 근데 안정적인 배당은 지금 10,000원 정도 연 유지를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근데 좀 떨어집니다. CJ 제이제당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배당 성향이 높고요. LG가 조금 지금 지주사 중에 제일 못 올랐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룹사 쪽에서 LG에서 조금 이거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선 들리고 있는데, 얘들도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LG는 그쵸,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얘네들은 뭐 배당주니까 SKD&D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 중소형 ETF는 이상네트워크스, 스톰테크, 정다운, 이거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샘, 서호전기,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TF는 플러스 고배당주 요런 애들도 수익률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배당 성향이 35%가 기준이라고 지금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35%가 아니라 아주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당 성향이 50%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건 시장에서 누구도 분석은 안 한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해서 효성 ITX라고 있거든요. 요게 배당주예요. 이게 분기 배당을 해주고 얼마 전까지 이게 12,000원 정도에서 그냥 계속 1년째 움직이고 있던 애입니다. 보니까. 근데 분기 배당을 150원을 4번을 줘요. 그러면은 배당률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5%는 안 되죠. 근데 이제 5%가 되겠구나. 그 12,000원 다니면은. 근데 ITX의 경우에는 이게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이틀 연속. 근데 좀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배당 준 건 알고 있었죠, 제가. 봤더니 배당 성향이 50%가 지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 성향이 진짜 높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일단은 매수세가 좀 붙는데 그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고 시총이 작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군. 이거는 아마도 조현준 회장이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용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거 한번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공통점들을 한번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용이한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가고 있는 게 일부가 보이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급의 여지가 있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곁다리로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 배당 성향 강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배당금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즉,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 사실은 배당을 많이 주면 셀프 배당이어서 좋아요. 근데 배당을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안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반이 세금인데 내가 뭐하러 해? 그런데 얘들이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도 개선이 되면 배당은 얼마든지 얘가 높여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눈치를 보는 애들은 배당 성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예 없는 애들도 배당 성향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죠. 금융사들, 지주사들 주인 없잖아요. 그 다음에 KT, 포스코 이런 애들. 여기에 플러스로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 있다? 그러면은 대출금 상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자 내려면은 배당 수익률 높이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또 분리과세까지 해주면은 좋지라고 할 수도 있죠. 현 시장 자체의 특징이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아니면 통과가 되면 그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을 잡아갖고 뭐 배당 올라가면 뭐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좀 가지고 온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 배당 소득세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자금 유입 현실화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기준 부합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번외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증시를 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매수한 다음에 키 맞추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대형주 가운데 안 오르는 데 찾고 저평가 종목 찾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갑니다.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비중이 줄어든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 덜 오른 애 누군가 다른 애들 50% 오를 때 얘네들은 20%밖에 안 올랐네. 이런 애들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주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키 맞추기,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것들. 그래갖고 시총 50이 100위권 내에 유독 상승폭이 적은 애들, 요런 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투자 방향 중에서 요건 단기성 투자 방향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